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화해제배 두 번째 수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수업처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 쉽게 오늘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단원 종자 번식하기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종자 파종 배웠었죠. 네, 그래서 어떤 종자가 이제 좋은 종자인지 종자를 선정하는 조건이라든지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겠나요? 조금 멋있는 단어들을 골라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해류 관련해서 우리가 봄파종 1년초랑 가을파종 1년초를 구분지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그런 저번에 우리가 표를 보면서 봄파종 1년초가 파종 시기에 따라 품종에 따라 개화 소요일수가 다르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모두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파종 후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좋은 종자를 선정해서 파종을 했다면 이제 그 파종되고 앞으로 작물이 잘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분명히 보셨던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짝 그냥 깊이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느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종자 파종 후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종자를 파종한 후에 어떻게 그 포장을 또는 어떻게 그 화분을 관리해 주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종 후에 관리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쉽게 말해서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흙을 준비한다. 그치? 씨를 준비해 놓고 씨를 뿌린 후에 가장 먼저 뭘 해줄까? 뭘 해줄까요?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뭐 흙을 덮어준다 등등 해서 물을 준다 등등이 대답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오늘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종 후에 관리라고 해서 첫 번째 복토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복토는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볼게요. 아, 역시 그림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죠? 자, 보시면 우리가 비닐로 덮어준 후에 그냥 구멍을 뚫어서 심어준 게 아니고 그 위에 작물이 자라는 부분에 흙이 몰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일부러 작물의 뿌리 그리고 줄기 주변에 지금 흙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쌓아준 바로 이런 것을 복토라고 하고요. 흔히 말해서 파종 후에 종자를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함께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복토 첫 번째 파종 후에 관리 방법 첫 번째 복토. 자, 그렇다면 우리 복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뭘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왜 간단해? 한 페이지니까요. 처음에 복토 첫 번째는 종자를 보호하고 우리가 흙을 더 덮어주면 종자가 흙에서 조금 더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흙을 더 덮어줌으로 인해 종자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먹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토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토의 깊이 보도록 할게요. 복토의 깊이는 방금 말했듯이 이제 흙을 조금만 올리느냐, 더 많이 올리느냐, 엄청 많이 올리느냐 이런 복토의 깊이는 종자의 크기, 발화 특성, 토양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얕게 또는 더 많이 쌓아주게 되는데요. 자, 종자의 크기, 토양 상태, 발화 특성 등등 기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은 종자의 세 가지 크기, 발화 특성, 토양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종자가 크고 작은 것에 따라 복토의 깊이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복토를 더해주는 흙의 높이가 달라져요. 종자를 큰 걸 심게 되면 내가 흙을 더 많이 덮어주는 게 좋을까요? 얕게 덮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종자가 더 크기 때문에 흙을 더 깊게 덮어줘야 조그만한 종자보다 비교해서 더 첫 번째 적혀있는 종자를 보호하고 수분이 유지되겠죠. 종자가 큰 것과 작은 것을 어떻게 나눠요? 내가 보기엔 이것도 큰데 쌤이 보시기에도 이게 클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은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자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지어서 복토는 큰 것에 더 많이 해준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호강성, 형광성 종자를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나 이거 진짜 열심히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호광성 종자가 뭔지 이건 알죠. 우리 한자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좋을 호, 광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해요. 나 종자인데 내가 싹을 트기 위해서 나는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흙을 많이 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호광성 종자에는 흙을 아주 얇게 덮거나 안 덮어줘도 되고요. 형광성 종자는 깊게 덮어줘야 태양을 피할 수 있어서 싹이 발화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호광성 종자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너무 급작스러운가요? 호강성 종자가 좀 어렵다면 형광성부터 우리가 씨앗을 심고 잘 자라라 이러면서 채소 재배 시간에 이제 재배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씨앗을 심어주고 흙을 많이 덮어줬어요. 모종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엔 너무나 잘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형광성에는 평소 우리가 많이 먹는 특히나 삼겹살 먹을 때 먹거나 하는 호박이나 토마토, 가지, 고추, 양파, 오이, 반찬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형광성, 흙을 덮어주는 종자고요. 그리고 호광성 종자에는 잡초, 가장 중요해요. 잡초는 해가 있어야 잘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그림처럼 어떤 비닐을 덮어주는 거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그 상추나 우엉 같은 경우에는 형광성 종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려와서 점질 토양, 사질 토양, 우리 토양 상태에 따라 또 얼마나 덮어주는지가 달라지는데 점질 토양은 내가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잘 빠질까요? 아니면 물을 머금고 있을까요? 네, 쭉쭉 머금고 있고요. 아주 빈 공간이 없어서 세근이나 얘네 뿌리들이 점질 토양을 헤쳐나가기 힘들죠. 이런 애들은 많이 덮어주면 좋지 않겠지. 안 그래도 점질 토양 속에서 종자가 싹트기 힘든데 거기 위에 흙을 더 덮어주면 힘들겠죠. 대신 사질 토양은 바람에도 흘러가고 날아가고 물이 넣어서 쏙쏙쏙쏙 빠지기 때문에 사질 토양에는 복토를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자, 내려와서 세 번째에는 질석과 피트모스, 모래를 복토에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재배하면서 화훼 재배 2학년 때 배웠었죠. 그때 우리가 화분 안에 있던 흙이 그냥 흙이 아니고 배양토라는 건데요. 배양토는 정해져 있는 비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히나 화훼, 국화에는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도록 보통에 있는 흙뿐만이 아니고 질석, 누르면 하얀 돌멩이 있죠. 금방 부셔질 것 같은 질석이나 또는 피트모스를 또는 코코넛 피트모스를 같이 넣어줘서 이끼라고도 하죠. 같이 넣어줘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우리 토양 안에 때알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도와줍니다. 고로 복도에는 질석이나 피트모스, 모래 등을 사용하여 가볍고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해주는지, 뭘로 해주는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파종후의 관리 두 번째는 바로 관수입니다. 자, 관수는 종자의 수분 공급을 해주고 우리 물을 뿌려주는 걸 관수라고 하죠. 물을 뿌려줘요. 간단히 관수요. 보시잖아. 꼭 관수라고 말해주고요. 이건 수분 공급 어렵지 않고 단 어떻게 줘야 돼요? 위에서 줄 때는 훅 줘서 화분에 있는 흙이 훅 패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발화가 되기 전, 싹이 트기 전까지는 저면 관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물론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능사 준비할 때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저면관수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예쁘고 깔끔한 그림 보시면 물을 담아놓고 화분을 올려놔서 밑에서부터 물이 쭉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저면관수입니다. 단 종자가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에서는 선생님이 저면관수 사진 가져오려다가 지금 이미 줄기가 많이 자라 있는데요. 이렇게 자라지 않고 씨앗 상태로 있는 애들은 위에서 부어줬을 때 씨앗이 같이 흘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주는 좋은 점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종자가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저면 관수를 한다. 요렇게요. 밑에부터 물이 뿔 올라가는데 씨앗이 흘러가진 않겠죠. 그냥 관수만 이렇게 간단히 하고 가면 너무 쉽잖아요. 종류를 선생님 4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학습지는 잘 적고 계시겠죠? 파종물 관리의 우리 두 번째 방법, 첫 번째가 뭐였죠? 복도. 두 번째 관수 했는데요. 우리 관수의 종류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가끔 국화를 키울 때 화분에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노지에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노지에도 어느 정도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 관한 관수 방법 4가지를 가지고 왔으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고랑관계라고 해서요. 우리가 로터리로 밭을 갈아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놓죠. 위로 쑥 올라온 부분이 이랑, 아래쪽으로 쭉 파인 진한 부분, 보통 사람들이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수를 했을 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놓은 공간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진한 부분이 고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랑은 식물이 자라는 부분, 옆에 있는 고랑은 이제 진한, 방금 설명한 부분인데 고랑 관계라고 하면 그 부분에 바로 물을 흘려서 물이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랑 관계에서는요. 깊이가 일정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물이 몰려서 폐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 꼭 해야 하고요. 자, 내려와서 원료관계 보시면 고랑관계랑 비슷해요. 밭 전체에다 물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에 따라서 물이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밭 전체에 물을 대면서 느린 속도로 기울기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이때 지금 고랑관계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네, 울퉁불퉁하면 일부의 물이 고이거나 어떤 부분은 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관수가 많이 되냐면 다음 페이지에 오면 살수관계 또는 미세관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살수관계는 스프링클러 관계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에 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온실이를 갔을 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학년 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쪽에 골프장 예전에 잔디 관리하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땅에서부터 물이 쫙 올라오는 거 점심시간에 가끔 봤을지 모르겠네요. 자, 스프링클러 관계, 살수 관계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물에 압력을 주어서 노즐에 딱 돌리면 물이 쫙 분사시켜주는데요. 이게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 당연히 흙이 쓸려 내려가거나 종자나 작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샤워기 정도 조금 약하게 빗방울 상태로 비가 오는 것처럼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분사시켜서 간수합니다. 물은 맞았지만 내가 젖었나 싶었는데 옷이 젖어 있는 그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살수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그래서 스프링클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긴지 머리에 떠올리면서 물에 압력을 주어서 한꺼번에 쫙 분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내려와서 미세관계, 점적식 관계라고도 부르는데요. 미세하게 관계를 한다. 점적식 관계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미세한 구멍을 호스에 좀 띄고 1cm 띄고 점 찍고 뭐 2cm 찍고 점 찍고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조그만한 점을 뚫어놨어요. 조그만한 구멍을 미세한 구멍을 뚫어놓고 호스로 물을 흘려보내면 당연히 그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물을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몇 시간 동안 조금씩 물을 공급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이전에 배웠던 점질 토양에서는 물이 잘 흘러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미세 관계를 사용해주면 좋겠죠. 우리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수는요. 우리 첫 번째 복토, 두 번째 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 거예요. 모두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멀칭입니다. 멀칭. 쌤 멀칭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멀칭은 지금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멀칭이란 시험 종이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림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우리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비닐을 덮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멀칭이라고 하고요. 종자를 이제 흙에 파종을 한 후에 위를 덮어준대요. 지피나 비닐로 덮어주게 되죠. 그래서 위에는 비닐로 덮어주고 작물을 심을 부분에 이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을 말하고요. 자, 밑에는 우리가 지프로 덮어 놓았는데요. 지프로 덮어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왜 이렇게 덮어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수분 증발을 억제함. 우리 물을 힘들게 방금 말했던 관수처럼 주고 나면 금방 밑으로 떨어지는 배수되는 중력수들도 있고 또는 해버리는 증발수들이 있죠. 중력수와 증발수를 제외한 걸 우리 작물들이 먹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증발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멀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빗물로 인한 토양이 유실 방지. 우리 비가 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수를 세게 해도 그렇고요. 종자가 쓸려 내려갈 수 있고 빗물에는 토양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멀칭을 해주게 되죠. 세 번째, 호강성 잡초. 우리 아까 호강성 종자할 때 가장 먼저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잡초 기억나시죠? 잡초는요, 해가 있으면 어디나 나타납니다. 왜냐면 해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호광성 잡초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덮어줌으로 인해 해를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제 말이 조금 빠르죠. 이제 물 좀 마시고. 자, 네 번째, 우리 온도 유지 보도록 할게요. 온도 유지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불을 덮어주면 또는 여름에 베라도 덮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물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멀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훼재배실에 여러분들이 직접 오게 되면 직접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화를 꺾꽂이해서 넣어놓으면 온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펄라이트를 많이 덮어 놓기도 하죠. 이게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고 지금은 꺾꽂이해 놓은 화분 위에 트레이 밑에다가 온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일러 떼는 것처럼 밑에 이제 난방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나중에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라우 관리의 보식과 우리 속기 두 개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바라우 관리로 복토랑 관수랑 멀칭 세 가지만 보면 아쉬워서 두 개를 더 준비했는데요. 보식은 더 식재를 해준다라고 해서 빈 공간에 씨앗을 더 뿌려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빈 공간 이제 발화 후에 작물이 자랐는데 듬성듬성 죽었거나 또는 여기는 발화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첫 번째 개체 간의 간격이 너무 넓을 때나 일부의 개체가 죽어서 보기 싫을 때 공간이 생겼을 때 공간 활용을 위해서 그래서 재배지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바로 씨앗을 더 뿌려주는 것을 보식이라고 우리가 발화를 이제 종자를 재배해서 했는데 너무 조그만한 일정 면적량의 작물이 많아요. 이럴 때는 영양분이나 물의 흡수에 인해서 서로 싸우다가 경쟁하다가 두 작물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제 불성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를 통해 일부 개체를 제거하여 더 튼튼한 작물을 더 많은 수분과 양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개체의 밀도가 높은 곳에 주로 속기를 해주고요. 속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작물이 더 많은 양분을 가져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니까요. 대신 시기가 늦어지면 이미 개체가 엉키거나 연약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는 거 넘어갈게요. 자, 그림들은 이와 같이 나와 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습지고 작성해 주시고요. 뒤에 과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